자, 그럼 이제 우리 상법 보험편 마지막 이제 화재보험과 집합보험 보겠습니다. 자, 먼저 화재보험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보험과 손해보험인데 손해보험 중에 이제 총 6개. 자, 그 중에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과 연관된 거는 화재보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보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은 막 그것까지 다 담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화재보험까지만 여러분이 정리하세요. 자, 법정 몇 개 안 되죠? 자, 화재보험입니다. 화재보험 계약은 보험자는 화재로 인해 생긴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체결되는 거고요. 그 다음, 자, 보험자는 화재의 소방 그리고 손해 감소 필요한 조치로 인해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불이 나는 것보다 이거 보상해 주는 게 훨씬 더 실익이 있죠. 그래서 자, 당연히 책임이 있고요. 그 다음 화재보험 증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손해보험 증권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손해보험에 대해서 이제 손해보험 증권이 기본이고 화재보험은 자, 여기. 자, 666조죠. 자, 여기가 이제 손해보험 증권인데 여기에서 기재한 외에 자, 이거 기억나시죠? 여기에서 총 10개 항목 기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화재보험은 추가로 이 3개가 더 들어가요. 자, 뭐냐면 건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했을 때는 그 소재지 구조 용도, 그래서 소구용. 그 다음에 동산을 보험의 목적으로 했을 때는 그 존치한 장소 상태 용도, 그래서 장상용 이렇게. 그리고 보험 가액을 정한 때는 그 가액.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 가액을 미리 정할 수 있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기평가보험 그랬잖아요. 그래서 협정보험 가액을 정했다. 그럼 그 가액이 얼마인지를 여기다 써야죠. 그래야 나중에 보험 사고가 났을 때 어때요? 그 협정보험 가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으로 우리가 산정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걸 꼭 써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개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화재보험은 우연한 화재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피보험자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내용 간단하죠. 화재보험은 당연히 보험 사고가 뭐겠어요? 화재입니다. 근데 이때 화재는 당연히 불. 그래서 불에 의한 거죠. 통념적으로. 그러니까 열에 의한 거랄지 이런 것들이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보험의 목적은요. 불에 탈 수 있는 유체물이면 다 됩니다. 자, 불에 탈 수 있는 거. 네. 그래서 동산, 부동산 다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동산이라면 특정된 것이든 집합된 것이든 불문한다.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다 된다. 자, 그런데 참고로 이것 좀 알아두세요. 자, 보험증권에 기재해야 하면 보험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건데 이제 화재보험 표준약관에 있는 내용인데 이게 이제 시험 지문에 하나가 등장해서 우리가 볼 건데 자, 통화나 유가증권, 인지, 우표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끔 이제 유가증권은 이제 어음수표 같은 경우인데 이런 것들은 좀 돈이 되는 것들이잖아요. 자, 이것은 증권에 기재해야만 보상이 되고요. 또 기금속, 기중품 이런 것들입니다. 마찬가지. 자, 증권에 기재해서 이제 보장 목적으로 하겠다 그랬을 때. 또 이제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실외, 옥에 쌓아둔 동산.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예상치 못한 그 보험에 가입한 목적물이 어디까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는지 구체적으로 뭐해라? 기재해야만 보상해 주겠다 그러죠. 혹시 여러분 사우나 갈 때 사우나 거기 옷 벗어놓고 문 여는데 딱 열면 상법 153조 해가지고 주인에게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일종의 그런 것과 같은. 자,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험계약의 목적을 해야 보상을 해주지 맡기지 않으면 보상 안 해주겠다. 우리 사우나에서 있는 그런 얘기하고 같습니다. 자, 피보험이익입니다. 자, 그러면 동일한 보험의 목적물이라 하더라도 피보험이익의 귀속 주체에 따라 다양한 피보험이익이 존재할 수 있다. 이거 앞에서 우리 많이 봤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건물에 대한 소유자가 갖는 피보험이익 또는 담보권자랄지 임차인이 갖는 피보험 이게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물건에 피보험이 여러 개 있으면 화재보험도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예. 자, 그런데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소유자 피보험이익을 계약의 목적으로 한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화재보험증권입니다. 자, 화재보험증권에는요, 우리가 일반적인 보험증권 외에 추가로 이렇게 기재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만 좀 신경을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건물이라면 소구용, 동산이라면 장상용,
그리고 보험 가액을 정했을 때는 그 가액, 이걸 이제 추가로 더 기재해야 되고요. 자, 보험자의 보상 책임을 보겠습니다. 자, 이 말 중에. 자, 위험 보편의 원칙이란 말. 이걸 위험, 자, 개별의 원칙. 자, 이것과 상대적으로 쓰입니다. 이것과 그러니까 우리 화재는요, 위험 보편의 원칙이 적용되지, 이게 적용되지 않는 건데, 자, 무슨 얘기냐면, 화재로 인해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겼어요. 그럼 그 화재가 어떻게 발생했느냐 따지지 않아요. 어떻게 따지지 않고 그 화재로 발생한 모든 손해를 다 책임을 진다. 그래서 위험 보편, 그 화재 위험은 어떻게 발생했는지 따지지 않고 다 보상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폭발, 파열, 지진 등에 의한 직접적인 손해는 화재 보험에 담보되지 않지만, 이것은 이제 화재가 아니잖아요. 폭발, 파열.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들로부터 화재가 발생함으로써 만일 손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것은 보상해 준다. 그러니까 그 화재가 어떻게 발생했는지는 묻지 않고 화재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것은 다 책임을 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상법이나 보험약관 또는 당사자의 특약. 자, 그래서 상법, 자, 보험약관, 그 다음에 특약. 이렇게 해서 손해배상 책임 부담할 화재의 원인을 한정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물론 특약으로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네. 자, 그래서 이제 상관없지만 약관으로서 지진, 폭발 등으로 인한 화재를 제외하는 경우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위험 보편의 원칙이라 했을 때 화재가 어떻게 났을 때 그걸 보상해 주는데, 특별히 뭐 지진이나 폭발은 이건 예상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상하기 어려운 걸로 인해 화재로 번져서 발생하는 거, 이런 거에 다 책임지겠다? 이건 아니에요. 물론 따지고 보면 이제 이런 것도 약관으로 그러면 정할 수 있죠. 우리가 이 위험 보편 원칙이니까 화재가 어떻게 났으면 일단 보상해 주는 게 원칙인데, 이렇게 약관을 가지고요, 이런 경우는 예상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로 다 화재가 났을 때 보상하는 것은 하지 말자. 약관으로 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화재의 범위를 한정할 수는 있다는 얘기죠. 한정할 수는. 네. 자, 그 다음. 자, 법정 면책 사유입니다. 자, 여기 보면 보험사가 계약자나 피보험자 뭐든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은 보상하지 않는데, 최근에 중과실로 인한 경우는 보상하도록 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 사고가 어때요? 중과실로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사고가 중과실로 발생하는데 보상 안 해주겠다. 그러면 보험제도 근간이 조금 흔들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중과실, 우리 자동차 사고 보세요. 대부분 중과실이지 경과실 많이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특약인데, 어쨌든 자, 이것도 특약으로 유효하게 할 수는 있다는 얘기지, 일반적으로는 어때요? 고의 중과실은 보상 안 합니다. 뭐든지. 왜냐하면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거죠. 도덕적 해이. 자, 그래서 이제 판례가 이랬어요. 화재보험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일단 우연성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연한 사고에 대해서 보상받잖아요. 그러니까 우연성이 추정되니까 일단 보상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화재가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 고의 중과실에 발생했다는 사실을 보험자가 증명하면 추정은 번복된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보상해 주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 보험사고와 전쟁, 기타, 별난으로 인하여 생긴 때로서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그랬네요. 이건 보상해 줘야 안 해줘? 안 해주죠. 왜냐하면 예상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보험의 목적의 성질, 하자, 자연 소모. 자, 이런 경우도 우리가 면책에 들어가는데, 앞에서 나왔던 거 다시 한번 나온 겁니다. 자, 손해보상의 범위입니다. 자, 화재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화재와 손해 사이에, 자, 이거 중요합니다.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 보상하는 손해가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해야 되지,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다. 그러면 자, 보상하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상당 인과관계 있다는 것은 이제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이제 이렇게 판단해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판례가 이런 거 있어요. 화재가 발생하니까 다른 곳을 일단 대피시켜 놓은 물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피시켜 놨더니 그 사이에 누군가가 이걸 훔쳐갔네. 그럼 이것은 화재로 한 손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렇죠. 이건 그냥 도난송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상당 인과관계가 없으니까 보상 책임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우리가 화재가 나 물건 챙기려고 들어가서 꺼내잖아요. 그럼 그건 보상 못 받아. 차라리 불에 타도록 내비를 둬야 보상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 화재로 인한 건물 수리에 지출한 비용, 그리고 철거비 폐기물 처리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판례가, 자, 그래서 건물 수리에 들어간 비용과 철거비랄지 폐기물 처리비, 자, 이런 것은 화재 보상이 된다는 얘기죠. 또 보험자는요, 화재 소방, 불을 끄는데, 그리고 손해 감소, 그러니까 우리가 손해 방지 경감 조치하는 거 있죠. 자, 이런 걸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그 보상할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랬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보상을 해주고요. 자, 이번에 이제 집합보험이 있습니다. 자, 우리 집합보험을 보낼 텐데, 집합보험은요, 자, 이제 이것은 이제 화재보험에 이제 속해 있는 거라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집합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럼 피보험자의, 자, 가족과 그 다음에 사용인, 자, 직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사건, 그 가족에 속해 있는 등 고용인들이죠. 자, 이들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 그 보험은 그 가족 사용인을 위해서도 체결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다 보상해 주겠다는 얘기죠. 자, 동전이란 말은 이 법조문, 이걸 우리가 법조문의 표제라고 그래요. 법조문의 제목. 그런데 동전이란 말은 같을 동 앞전, 이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687조도 집합보험의 목적이라 그 얘기입니다. 자,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했습니다. 여기 똑같죠?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 기간 중에, 자, 수시로 교체돼요. 동산이다면 우리가 창고에다 물건을 놔두면 빼다 팔고 다시 입고하고 출고하고 막 이렇게 수시로 변하잖아요. 그렇지만 보험사고, 자, 보험사고 발생 시 현존한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창고에 화재가 나서 그 물건이 불타버리면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 창고 물건이 오랫동안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수시로 입고 출고해서 물건이 들락날락 하는 경우예요. 그런 경우는 사고 발생 시에 이제 있던 물건은 이건 보상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이건 법조문만 아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자, 이것도 뭐 나머지는 뭐 읽어보시고요. 자, 여기만 좀 보시면 집합보험의 종류인데, 자, 그럼 특정위험과 총괄보험인데, 특정위험은요, 운송 중에 있는 화물처럼 보험의 목적이 자, 이렇게 특정되어 있는 것을 담보합니다. 이건 이제 한마디로 특정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총괄보험은 창고에 들어있는 물건, 그러니까 그때 수시로 교체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 그래서 가격 상품과 같이 보험의 목적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수시로 교체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 보험을 말합니다. 어쨌든 그 전체가 그래도 집합물일 때는요, 이건 보험의 목적으로 해준다는 얘기죠. 네. 자, 그래서 창고에 들어있는 물건이 매일 드나들어 그 집합물의 내용이 수시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특정이 안 되죠. 수시로 바뀌니까. 그렇지만 자, 그 물건이 특정되는 특정보험과 다르지만 이걸 일명 예정보험처럼, 그러니까 총괄해서 그냥 그 안에 있으면 수시로 들락날락 하더라도 보험의 목적으로 아까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특정보험과 총괄보험, 일종의 집합보험이 둘로 나눠집니다. 특정은 운송 중에 있는 화물, 이것도 하나의 집합물이잖아요. 집합보험인데 이걸 특정보험, 그리고 수시로 교체되는 것은 총괄보험, 이렇게 이제 구분합니다. 조금 우리 집합보험을 조금 둘로 나눈다. 개념만 좀 아시면 되거나. 자, 그럼 보상보험입니다. 그러면 특정보험 같은 경우는요, 집합된 물건을 일괄의 보험의 목적으로 했어요. 그러면 자, 피보험자의 가족과 사용인 물건들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그 보험은 그 가족 사용인을 위해서도 체결된 것으로 본다. 자, 이거 본다입니다. 본다. 자, 따라서 우리 피보험자 가족이나 피보험자 관계로 그 보험의 효력이 미치는 장소에서 일에 종사하고 있는 사용인, 자, 얘들 가족이나 이런 사용인입니다. 그들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 화재로 말미암아 손상이 됐으면 당연히 이들 것도 보상을 해준다는 얘기죠. 네, 이게 이제 우리가 특정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상법에는 특정이란 말은 쓰지 않았지만 이 법조문, 이 내용이 일종의 뭐다? 특정보험과 관련된 내용이란 얘기고요. 그 다음 총괄보험 같은 경우는요, 자, 이렇게
집합된 물건이 일괄의 보험으로 목적을 했을 때입니다. 그때는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 중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잖아요. 그런다 하더라도 이 말이 중요해요. 사고 발생 당시 현존한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이게 이제 일종의 총괄보험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총괄보험은요, 수시로 교체된다 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것은 뭐한다? 보상을 해준다. 이런 얘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집합보험의 효력입니다. 자, 집합보험은요, 보험의 목적 일부에 대해서 고지의무 위반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전체 물건인데 그 일부에 대해서 고지의무 위반이 있을 때, 보험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그 부분만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사정이 없는 한 그 고지의무 위반이 있는 물건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에 영향이 없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만으로는 보험계약할 만한 가치가 없다. 그러면 그때는 전체가 계약 해지하지만 그게 그렇게 영향력이 없다면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계속 계약을 유지하는 쪽으로 하자. 이제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 보험의 목적의 일부에 대해서만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되는 경우,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보험의 목적 일부에 대해서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집합보험은 집합 물건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해서 그 일부에 대해서 이렇게 해지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상법 보험편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